10월에 실시된 고3 지구과학 2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규모, 종강규모, 이제 지구규모인데요. 여기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 계절풍, 니은 같은 경우는 고기압, 중규모에 해당하는 해류풍에서 3번이 1번은 되겠죠. 2번 시멘트와 도자기인데 얘네들은 다 퇴적광상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재련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금속 광물이고요. 비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1번. 이제 가가 극으로 갈수록 커지죠. 만유 인력이고, 나가 극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적도에서 가장 크고,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A는 만유 인력이고요. B는 지구 중심 방향이 아니라 원심력은 지구 중심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깥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적도에서 표준 중력은 만유 인력과 원심력이 합력이기 때문에 적도에서 이제 981.4 그리고 원심력 같은 경우는 3.4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제 각도가 없이 같은 방향에 같은 이제 선상에서 작용을 한다면 981.4에서 3.4를 뺀 값이 돼야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작아야겠습니다. 1번. 4번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직교 니콜 상태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암과 규암을 관찰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는 다색성은 개방 니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규암은 방향성이 지금 없다고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입상 변정질 조직이 관찰이 되죠. 뭐 편리나 편마 같은 뭡니까 염리가 발견이 되지 않고 이제 이런 방향성이 없이 서로 이제 균질하게 맞물려 있는 것들을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고 하죠. 회전 재물대를 회전시키면 어둡게 보이는 석영 입자들,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하는 소광 현상이 나타나는데 밝기가 변하는 현상을 직교 니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형류 평형 상태에서 이제 수평 수압 경도력은 가장 높은 쪽을 기준으로 경계에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A에서는 서쪽으로 작용한다. 맞고요. B에서 지역류는 남쪽으로 흐른다. 북반구이기 때문에 지금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려보면 수평 수압 경도력이 B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류는 남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니은도 맞고 지역류의 유속은 이제 수평 수압 경도력이 클수록 강하기 때문에 동서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전향력의 크기는 같고 수평 수압 경도력이 크기가 이제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전향력의 크기도 이제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만큼 이제 작용을 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수평 수압 경도력이 큰 A에서가 B보다 이제 빨라야 되는 겁니다. 5번. 자, 6번으로 넘어가면 6번은 이제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가 나오는 게 습곡 구조죠. 습곡 구조인데 비층의 주향 구해보면 이렇게 같은 등 고도선에서 이렇게 비층과 만나는 지점을 이으면 이게 이제 주향이 되죠. 그래서 북동 방향이다. 북동 방향이 맞죠. 경사를 따져보면
이렇게 같은 고도와 만나는 지점을 이어주고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향하는 이 방향의 경사고, 오른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침식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습곡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침식이 되어 나간 거죠. 이 부분이 침식. 그래서 지금 침식된 거를 감안해서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다시 B, A 이런 식으로 지금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C가 가장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C가 먼저 생겼겠고 그 다음 B, A 순으로 생겼다 하는 게 옳겠죠. 답은 5번입니다. 같은 개에서는 이제 P제곱분의 장반경의 세제곱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죠. 얘가 이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공전주기는 기역이 니은보다 길다고 했는데 여기도 기역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역도 10칸이고요. 니은도 10칸이에요.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의 장반경이 동일하죠. 그러면 A 값이 둘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P 주기값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학생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전 궤도 이심률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이죠. 지금 더 찌그러져 보이는 것이 니은인데 기역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더 찌그러질수록 이심률이 크죠.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커야겠지요. 이제 면적 속도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 이심률이 클수록 원일점에서의 속도는 점점 작아지고 근일점 속도는 커지죠. 그런데 그 두 기역과 니은의 주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역이 이심률이 작아서 원일점에서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니은보다 이제 더 커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8번. 북반구죠. 항상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체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고기압성 경도풍이고 B에서는 저기압성 경도풍이고 다시 여기에서는 고기압성 경도풍이 되겠죠. 풍속은 고기압성 경도풍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 직윤풍, 그 다음 저기압성 경도풍 순으로 이제 되죠. 봅시다. 그래서 고기압성 경도풍에서 저기압성 경도풍으로 이제 가는 이 길목에서는 풍속이 빠르다가 느려지니까 수렴이라고 하죠. 수렴이 돼야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고기압성 경도풍으로 이제 풍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발산이 일어나니까 메워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겨야겠고요. 수렴이 일어나는 하부층에서는 하강을 해서 기역에서는 고기압이 생기고 니은에서는 저기압이 생겨야 하겠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게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기압은 A가 B보다 높죠. 등 고도면이라고 했으니까. C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일어난다. 발산이죠. 네. 그래서 땡.
기역에서는 상승기류가, 니은에서는 반대로 썼죠.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우리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가 이제 길수록 광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주기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이제 작아지니까 광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도 줬네요. 변광 주기는 A가 B보다 짧죠. 니은 광도는 A가 B보다 작아야 하지요. 예, 주기가 짧으니까요. 별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겉보기로 봤을 때, 우리가 지구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A가 더 밝아요. A가 더 밝아요.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사실은 절대 등급으로 따져보면은 주기가 더 긴 B가 더 밝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A가 더 밝아 보인다는 것은 B가 더 멀리 있다는 것.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가 아니라 B가 더 멀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10번 항상 이 파의 방향은 마루에서의 방향이다. 마루에서의 물입자의 방향이 이제 해파의 이동 방향이라는 거를 아시면은 이제 마루에서의 방향을 따져봐서 우리가 이제 해파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나는 지금 심해파죠. 심해파는 파장은 파장이 아니죠. 심해파에서는 수심이 파장이 2분의 1보다 이제 깊을 경우 이제 심해파죠. 그거보다 이제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는 수심이 얕을 경우는 천해파가 되는 거죠. 얘는 천해파죠. 뭐 천해파인지 이제 뭐 전이파인지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겠네요. 이제 이 밑에 층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천해파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뭐 일단 나는 이제 심해파니까 물입자는 수평으로 왕복 운동하지 않죠. 이제 밑에 해저면까지 이제 이 영향이 미치지를 않죠. 그리고 수심은 가가 나보다 얕아야지요. 심해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번. 11번. 수평 자기력과 연직 자기력 중 하나인데, 수평 자기력은 이제 자기적도에서 가장 커야 하지요. 연직 자기력은 어디에서 큽니까? 극에서, 자극이라고 합시다. 자극에서 가장 커야 하겠지요. 그런데 보면은 극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요. 값이 2만, 15,000, 15,000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극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값이기 때문에 수평자기력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죠. 가는 수평자기력의 분포입니다. A 지점에서 수평자기력의 크기는 연직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수평자기력의 이제 최대값이 얼마냐 이걸 봐야 되는데, A에서는 지금 5만에서 만에 거의 이제 절반쯤 되니까 여기를 5만이 아니고 5천이죠. 7,500 정도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수평 자기력의 크기가 지금 여기에는 2만이 최대값으로 나와 있는데 이 2만이 최대냐, 이 2만이 최대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북이 55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수평 자기력의 크기는 어디에서 가장 크다고 했냐면 적도에서, 자기 적도에서 가장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만이라는 값이 가장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 지점은 약 7,500 정도 되는데 수평 자기력의 크기는 연직 자기력의 크기보다 크지가 않고 오히려 이 연직 자기력의 값이 이제 더 커야 된다. 왜냐면 지금 여기만 봐도 2만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7,500, 2만이라는 값이 모두 다 이제 연직 자기력으로 바뀌면은 이제 연직 자기력이 극에서는 2만일 텐데 2만보다도 이제 수평 자기력의 값은 자기 적도에서 더 큰 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귿 B 지점, B 지점에서는 서평각이죠. 그러니까 지리상 북극보다 이제 자기 북극의 위치가 서쪽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B지점에서 나침반 자침은 진북 방향, 지리상 북극이 위치한 진북 방향보다 서쪽을 가리켜야 하지요. 그래서 답은 3번. 12번. 안드로메다, 소마젤란, 데마젤란 얘네들은 다 모두 다 국부운하군에 속하지요. 그래서 니은 먼저 체크하고 우리 은하에서 구상성단은 B 영역보다 A 영역에 많이 분포하지요. 네. 은하의 중심 부분에 중앙팽대부 부분에 특히 구상성단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서로 멀어지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서로 이제 중력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고 우리 국부은하권에서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죠. 이제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만 봐도 시선 속도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13번. 지금 이렇게 암흑성운이 나타난 게 뒤에서 오는 이제 빛들이 다 차단이 돼서 일어난 것인데 이게 이제 가시 영역이고 이게 적의 영역이겠죠. 적외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어서 이제 차폐물을 조금 더 이제 차폐되지 않고 더 이제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관소관 효과는 붉은색 빛이 파란색 빛보다 크지 않죠. 작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적의 영상은 B다. 그렇고 나에서 이제 별빛의 소강 주로 성간 티끌에 의해서 일어나지요. 티끌에 의해서 짧은 파장들, 이제 푸른 빛 또는 이제 짧은 빛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이렇게 차단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를 이제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면은 그 너머의 빛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간 티끌에 의한 차단, 이것이 암흑 성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P파와 S파의 암영대는 각거리 103도에서 142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디귿은 P파가 도착했으니까 142도보다는 더 이제 큰 값을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기역 지점은 이제 103도보다 보다는 이제 작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역에서는 P파가 S파보다 당연히 먼저 도달을 해야겠지요. 속도가 빠르니까. 진항해로부터 니은까지의 각거리는 90도보다 당연히 커야 하겠고 디귿에 도달한 P파는 외핵을 통과하지요. 외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암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5번. 15번. A는 지금 대보조선 운동에 의해서 관입한 이제 대보 화강암들을 나타낸 거고, B는 이제 경상이래. 저기 불국사 관입에 의해서 생긴 화성합이죠. A는 맞고, 기역은 생성 순서는 A가 B보다 먼저이지요. 대보조선 운동이 불국사 이제 운동보다 관입보다 더 먼저 일어났죠. A와 B는 모두 경상노충군을 관입을 하였다. 지금 경상노충군은 시기 순서가 대보 그리고 경상노충군이 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기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3번. 16번. 지금 기역 구간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지금 이슬점은 0km당 0.2도씩, 그리고 기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건조 단열 감률로 이제 감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도씨씩 하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열선도에 그려보면은 이슬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그리고 기온 같은 경우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이제 바로 이 고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상승 응결 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구간에서 상대 습도는, 여기는 상대 습도 100%죠. 상습 100%. 그래서 뭐 높아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죠. 뭐 답은 나왔네요. 디귿. 단열 변화에 의한 기온 감률은 기역 구간이 니은 구간보다 커야 하지요. 기역은 아까 건조 단열 감률로 1도씨씩, 그런데 니은에서는 이제 뭐 평균적으로 0.5도씨씩 이제 하강을 하기 때문에 습윤 단열 감률 구간이지요. 17번. 일단 이제 순행은 적경 증가, 역행은 적경이 감소하는데, 지금 수성의 적경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행 구간이에요. 그래서 13일에도 수성은 역행하고요. 8일의 수성은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날 6월 8일에서 6월 8일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금 6월 8일이니까 이때 적경이 5시 5분이네요. 그때 수성의 적경이 6월 8일날 26이니까 이 태양의 적경보다 수성의 적경이 큰 이 6월 8일과 10일은 수성이 2부위에 위치해 있죠. 8일과 10일. 그리고 태양의 적경보다 작은 요 때는 이제 수성이 여기에 있는 거죠. 13일, 15일 이렇게 이제 위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8일에 수성은 태양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하는데, 이 동쪽이란 것이 여기서 보면 우리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죠.
만약에 지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태양이 남중했다고 했을 때 여기가 남쪽이면은 동쪽은 이쪽이 돼요.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관계는 항상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치 관계 잘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8일은 수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위치하는 게 맞고,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지는 시각은 느려지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춘, 하, 추, 동. 추는 0시, 하지는 6시죠. 그러면 하지까지가 아직 하지로 가는 기간 중에 하나인데, 하지일 때 가장 이제 태양이 뜨는 시간이 이제 빨라지고 지는 시간도 느려지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지금 청구의 적도가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적도 면과 평행하게 이 천체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서쪽 하늘을 본 거예요. 만약에 성구의 적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하면은 뜨는 중이기 때문에 동쪽 지평선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그림에서 제시한 이곳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날 남중고도는 90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적이죠. 이 값은 이제 일정하니까, 우리나라니까 일정하니까 이제 집어치우면 적의 값이 가장 큰 게 남중고도도 높아야 하니까 B가 남중고도가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낮다. 맞죠? 이날 C가 지평선 아래로 질 때의 방위각은 270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청구의 적도가 지금 여기 있고 이게 북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동점, 남점, 서점이죠. 그리고 여기 천구의 적도가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서점이죠. 그러면 여기를 북점을 0도로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90, 180, 270이 되는데, 얘네들이 C가 이제 지려면 이렇게 지니까 270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지균풍과 경도풍 중 하나이다. 우리가 지균풍은 당연히 이제 전향력과 기압경도력의 값이 큰데, 경도풍을 한 번만 보면 고기압성 경도풍이 있고요, 저기압성 경도풍이 있죠. 근데 고기압성 경도풍이 저기압성 경도풍보다 풍속이 커요. 얘는 풍속이 작죠, 상대적으로. 그 이유가 이제 전향력의 크기인데, 전향력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V 값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향력이 커지면 이 풍속도 커져요. 자, 그런데 이제 고기압성 경도풍이랑 저기압성 경도풍에서 이제 누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느냐.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향력이면 전향력이 기압경도력보다 커서 더 큰 만큼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이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거고, 이제 구심력의 역할이 이제 기압경도력이면 전향력보다 이제 기압경도력이 더 커서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건데, 이 구심력이 전향력에서 이제 기인을 했을 때 전향력이 더 커지게 되어서 이 풍속도 더 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성 경도풍의 풍속이 크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답은 나왔죠. 지금 기압 경도력이 전향력보다 커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구심력의 역할은 이 기압 경도력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기압성 경도풍입니다. 얘는 직윤풍이고요. P에서 부는 바람은 직윤풍이다. 그리고 북반구에 위치한다. 지금 기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왼쪽으로 갔죠. 얘는 남반구에 있는 애고요. 지금 기압 경도력이 있을 때 우측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얘는 북반구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모두 북반구에 위치한다. 틀렸고,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다면 기압 경도력의 크기가 같다면 기압 경도력의 크기와 같은 전향력을 가지고 있는 놈과 바람과, 놈이 아니라 바람이죠. 기압 경도력의 크기보다도 작은 전향력을 가지고 있는 바람을 비교하면 당연히 풍속은 가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P가 Q보다 크다. 답은 3번. 네. 이제 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석을 따질 때는 보통 상망월로 따지죠. 그래서 상망월은 이제 29.5일 정도 되는데, 이제 대략 30일 정도 되는데, 지금 달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지구에 이제 여기에 있을 때는 뭡니까? 달의 위상이 상현이네요. 여기서 보름이고, 여기 T3 지역에서는 하현, T4 지역에서는 이제 사기겠죠. 보름은 망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제 상현에서 보름으로 갈 때 대략 약 7일 정도 이제 소요가 되니까, 우리나라라고 했죠. 우리나라 이제 저기 두 번의 이제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7이 14, 10회 이상 이제 나야 하죠. T2일 때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지구 중심이 G보다 가깝다. 지금 지구가 있고 지구 중심이 있어요. 근데 G는 공통질량 중심이죠. 달이 있으면 이제 공통질량 중심은 이렇게 달 쪽으로 치우쳐서 여기가 이제 G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도 그냥 공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도 이 공통질량 중심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도는 이 범위가 달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지구가 질량이 크니까. 그리고 달과 지구의 공통질량 중심은 지구 내부에 있습니다. 그 T2일 때, 이제 보름일 때, 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이기 때문에 지구는 살짝 이제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겠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그려보면은 이제 지구는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지구 중심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우쳐 있어야 하겠죠. 지구는. 이게 공통질량 중심. 얘는 지구 중심. 그래서 지구 중심이 G보다 가깝죠. T3, T4 동안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작아진다. T3에서 T4이기 때문에 사기죠. 사기일 경우에는 지금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커져야 하죠. 그래서 4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투가 오히려 지원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좀 괜찮지 않았나,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들고 다들 수능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